자, 지난주에 박구현 교수님과 20대를 이해해보자. 어떻게? 머리말로 선악의 저편에서 니체가 한 말이라고 그랬나? 그렇죠. 선악의 저편에서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20대에 대해서 파악해보자.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 까지 했어요. 서론을 했죠. 오늘은 뭐야? 약간 맛보기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MZ세대는 본인들이 어디에 있다고 인식할까요? 스스로를? 예. 어. 우리 세대는 네. 대체적으로 지금 왼쪽에 왼쪽. 우상향 각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젊은 시를 보냈어요. 삶이, 네. 경제가, 네. 미래가 점점점 나아질 것이다. 네. 이렇게 믿고 살았다는 거죠? 네, 사실이 그러냐 안 그러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인식하였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 주도적이었어요. 오케이. 지금은 어땠냐면 정점을 막 내려와서 막 떨어지기 직전에 본인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요 기성세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도로를 봐도 그렇고, 네. 건물 올라가는 것을 봐도 그렇고, GDP의 성장을 봐도 그렇고, 점점점 성장하고 나아진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MZ세대는 그게 아니라 떨어진다, 꺾인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한다는 게 중요한 인식한다. 거예요. 왜 네. 사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인식할까? 그러면 이 우하향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우하향에 그럼 지금부터 어떡하지? 할 때 M세대하고 Z세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M과 Z가 또 달라요? 예, 달라. 많이 달라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더 열심히 일한다. 그렇죠. 아니면 영어를 익힌다, 뭐 기술을 배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우상향 세계에 맞추려고 했죠. 그렇죠. 자기를 준비시키려고 했고. 그렇죠. 더 나아질 것에 대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겠지.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럴 수 없어. 그럼 어떡하지? 밀레니엄 세대한테 이생망이라고 그래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 밀레니엄 세대는 우리 인생은 뭔가 심하게 꼬였다. IMF를 맞아서 그랬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IMF하고 가장 큰 관련이 있죠. 이 세대가 만든 말이 이번 생은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 10대 중후반이 됐을 때 IMF가 터졌거든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것저것 포기한다. 이번 생은 망했다. 그래서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러니까 책이나 쓰자 뭐 이런 거예요. 책이나 읽자. 그러니까 뭔가 대전제가 망했다는 전제에 의해서 뭔가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예, 인식하고 있다. 그다음. 그러면 이분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자존심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어요. 악셀 호네트의 아주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철학자인데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받았다는 인정 질서 안에 들어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존심이 훼손당하면 안 돼요. 근데 이 M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 자존심의 상처를 많이 받은 경험. 이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일까? 경제 체제의 문제일까? 고민해 봐야 되겠죠. 자존심 관한 연구를 보면 대부분 이 세대가 그 뒤에 오는 Z세대보다 훨씬 자존심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예. 내가 무시당했어. 네. 라는 감각을 많이 느끼고 살았다, 이 그렇죠. 사람들은. 그래서 자존심이 많이 상처를 받아서 야, 이번 생은 망했다고 치자. 그 IMF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네. 높죠. 이걸 철학적인 관점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원인을 찾을 때 네. 사회과학적인 방식이 있고 심리학적인 방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각각의 방식이 있는 거고 연구가 필요해요. 근데 연구가 필요해요. 특징이 그러하다.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30대다. 그럼 MZ세대가 뭐라고 하냐면 노력해도 안 된다.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을 너희들이 만들었잖아 이렇게 말해. 어른들이. 우리를 기성세대가. 바라볼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자기들이 길을 꺾어버렸다고 생각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세상을?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풍요롭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 세대네. 네. 그런데 우리를 뭘 가르치려고 그래. 우리 어차피 절망적인데. 그러면서 점점점 빨리 윗세대를 화석화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면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초등학교 저학년이 초등학교 고학년을 화석이라고 그래요. 화석이라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이미 군대 갔다 온 사람이 화석이었었는데 이제는 1년 선배가 화석인 거예요. 그게 옳으냐 그러냐 왜 그러냐는 우선 따지지 않는다. 내가 지금 어렵고 일이 안 풀리는 거는 윗세대의 잘못이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윗세대도 너희들도 책임 있어. 오케이. 그러면서 원형적 사고란 말이 있어요. 원형이 뭐야? 예, 연예인 이름입니다. 이 원형이라는 이 가수가 매사에 긍정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배가 고파? 그럼 이따 좀 맛있는 거 먹겠네. 조금 있으면 더 좋은 일이 있겠네. 그것 때문에. 이런 것에 하나의 상징적 인물로 원형이가 등장하고. 성이 뭐예요? 원형은. 네? 이원형인가? 자원형인가? 그 아이돌 중에 키 큰 친구. 우리 세대는 비판적 사고를 하라고 배웠거든요. 전 세계 모든 대학에
대학 교육 목표는 1번이 비판적 사고예요. 크리티컬 싱킹이에요. 근데 이 세대는 싫어. 긍정적 사고. 왜? 우리는 이 긍정적 사고를 안 하면 힘들다는 거야. 바로 이 세대는, M세대는, 우리는 이 생에 망했어. 이생망 사고인데, Z세대는, 아니야. 우리는 원형적 사고를 하자. 이생망을 버리고. 이게 Z세대를 전체 가로지르는 가장 중요한 말이다. M세대는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너무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렇게 포기했다고 치면 이 Z세대는 그게 아니고 아니면 잘 되겠지 뭐. 그렇죠. 뭐라도 긍정하고 싶어요. 뭐라도. 20대 용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다 분석한 거예요. 불확실성은 더 큰데 그거를 그냥 괜찮아. 그렇죠. 이걸로 대응하는 거구나. 그렇죠. 근거는 없어. 예. 그건 없어요. 근거는 없는데 괜찮아. 예를 들자면 제발 따라오지 마라가 중요해요. 따라오지 마.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한 이야기인데 워터하우스 작품인데 아폴로와 다프네라는 금쪽 화살을 맞은 사람은 끝없이 사랑을 하게 되고 은쪽 화살을 맞은 사람은 끝없이 사랑을 피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아폴로한테는 금쪽 화살을 맞히고 다프네한테는 은쪽 화살을 맞췄어. 그러니까 다프네는 끝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가지. 아폴로는 끝없이 찾아가. 그러니까 선배들은 끝없이 후배들을 이해하려고 그래. 따라가려고 그래. 같이 하려고 그래. 후배들은 싫어. 제발 좀 따라오지 마.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 그렇지. 이런 것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아까 끝없이 촘촘하게 화석화를 시킨다. 그래서 갓생. 제가 잘못 적었는데 갓생입니다. 갓생. 갓생? 예. 갓생은 뭐야? 갓생을 만들자는 거야. 이번 생을 이생망이 아니라 갓생이야. 여기서 갓은 가드? 그렇죠. 신? 예. 그러니까 대박. 그렇죠. 이번 생을 대박으로 만들자. 그렇지. 최고로 만들자. 그렇죠. 근데 그 갓생을 만드는 것을 서로 인증해, 올려. 이런 게 갓생이야.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알람 듣고 바로 기상하기. 왜 갓생이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원형적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에 적응한다는 게 알람 듣고 바로 기상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야.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에도 그렇지. 의미 부여를 해서 네. 이것을 성공해낸 나를 보라. 그렇지. 이렇게 사소한 성취감을 느끼고 그렇지. 그걸 막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내가 매일 물 마셨다는 걸 블로그에 계속 올리는 거야. 봐라 나의 성취를 이러면서 그렇지. 내 또래 어떤 젊은 친구가 매일 물 마시기를 올려. 그럼 본다니까요, 그걸. 갓생 테스트라고 해서. 그래. 공부하는 거를 계속 찍어서 그냥 공유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는 건 난 들은 적이 있어. 그런 거 똑같죠. 나는 오늘부터 아침에 5분씩 영어 회화를 하기로 했어. 갓생 테스트라고 해서 올려요. 나와의 약속을 끊임없이 지키는 다이어리. 예.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갓생이야. 그렇죠. 이걸 기록하고 싶어 해요. 내가 기록을 하면 누가 보죠? 선생님이 보고 엄마가 봐.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버린 곳 네이버 블로그에 가서 갓생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네이버 블로그가 폭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 했잖아요. 페이스북 하니까 우리가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하다가 애들이 인스타로 가. 또 인스타 따라갔더니 우리가 버린 네이버 블로그에 가서 갓생 테스트를 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사용하는 미디어는 이미 올드 미디어야. 그렇죠. 그러니 기성세대가 없는 곳을 찾다 보니 그렇죠. 원시적인 블로그로 돌아갔다. 그렇지. 이 갓생을 보라. 아주 사소한 성취를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막 매일매일 그런 거예요. 내가 무조건 자랑해야 되겠다.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잖아. 인정 욕구도 강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 장에 가보면 그래 좋겠다. 이게 원형적 사고예요. 이 광고를 한번 풀 버전을 보기 바래요. 정민적 사고는 뭐야?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민이는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원영이 그거 없으니까 좋겠다. 뭐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원영이는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정민은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마지막에 뭐냐? 그래도 괜찮아. 이 정민이는 자기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난 그걸 괜찮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아 정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끝없이 나는 없어. 괜찮아. 없어. 괜찮아. 없는 것을 한 차원 높여서 긍정으로 승화시킨 사람이 있고 아니면 없으니까 그래 어때? 대표적인 얘기가. 특징이라니까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없으니까 채우면 되지? 그렇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없는데 뭐 괜찮아. 네. 체념형이네. 네, 그렇죠. 근데 부정적이진 않아요. 특징이. 둘 다. 비관하거나 비판하거나 뭔가 극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없어. 비관이 없는 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은 부모가 받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좌절까지는 없는 거야. 네. 근데 요새 20대들한테 느끼는 제일 이상한 대목은, 쟤는 강아지인가? 분리불안이 있는 강아지인가? 아주 어릴 때 부모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어른이 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그게 10대 때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요즘은 20대, 30대가 돼도 저희 대학에
학사 관련 문의를 한 사람의 최소 30-40%는 학부모예요. 학사 관리를 해, 자식이. 자식,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아, 얘네들은 부모를 안전망으로 여기나 보다. 이 친구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한 아무런 경험이나 축적된 지식이 없어요. 부모가 다 해주니까. 이게 아파?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유튜브나 뭐 찾아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엄마는 찾는 거예요. 경로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듣고 보니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의 마지막 안전망이 부모로 있기 때문에 최후의 좌절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기가 대충 감정을 처리하면 되는 거. 이 그러니까 정도 원형적 아닐까? 사고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안전망이 있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민적 사고는 그게 없어도 괜찮아요. 그럴까? 그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은 어떤 사고를 할 때, 사고를 명명할 때 학문적인 이름을 붙이거든요. 이 친구는 그게 아니야. 원형적 사고, 정민적 사고라고 한다. 흥민적 사고는 손흥민을 본다는 거예요. 이념적으로, 체계적으로 학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이런 걸 싫어해요, 그냥. 그냥 직관적으로 손흥민처럼 하는 거는 흥민적 사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갖다 붙인다. 예, 예. 지적으로 게으르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가자니.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상태를 긍정하다 보니까 오래도록 지금처럼 살고 싶다는 게 꿈이야. 지금은 나처럼 남아있고 싶어. 돈을 엄마가 주니까. 이 친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저속 노화 실천법이야. 아, 용돈을 다 뺐어야 돼. 내가 오늘 샐러드를 먹었어. 그런 그 갓생이야, 그게. 예? 저속 노화 프로그램의 갓생 테스트예요.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으니까 좋은 면도 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성취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다르네,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선 그 큰 흐름을 보자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 완벽하게 초개인화됐어요. 우리라는 게 없어요. 왜? 어릴 때부터 우리를 형성한 사람이 엄마, 아버지 빼놓고는 없어요. 학교 가면은 만나는 사람, 선생님 빼놓고는 접촉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난다 하면 만나기 전에 반드시 인지가 선행돼야 돼. 그걸 인지적 연대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예를 들자면 오늘 오후에 처음 누군가 약속에서 만나요. 그 친구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학습을 해야 돼, 이미. 혼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친구의 인스타를 본다든가, 예. 친구의 페북을 본다든가, 예. 그 정보를 습득하고, 그건 우리도 하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만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저 친구가 이런 태도를 취하면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아, 관계를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예. 마치 새로운 기계에 대한 매뉴얼을 읽듯이, 그렇죠. 이럴 경우에 무슨 주제로 이어가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지? 어떻게 말 처음 꺼내지? 첫 말 꺼낸 다음에 이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면 나 어떻게 반응하지? 처음 보는 가전제품 설명서 있듯이, 그렇죠. 사람 관계 맞는 법을 모르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인지적 연대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마이추 권법이라고 그래요. 마이추 권법. 이게 뭐냐? 마이추 권법? 예. 대학생이 막 처음 대학을 와요. 옆에 누가 앉았어. 모르는 사람 앉았어. 말을 꺼내는 방법을 몰라. 오케이. 그러니까 이들끼리 마이추를 살짝 줘봐. 마이추? 그러면 그들 세대에서는 예의가 있는 거야. 말을 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해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하나의 권법인 거예요, 이게.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고 가까워지고 싶은데 네. 말투로 다 통하잖아, 우리는. 네가 그걸 받는다면 그 호의를 받는 것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너 MBTI가 뭐야? 다들 물어보더라. 그러니까 MBTI가 어. Z세대한테는 거의 종교예요. 관계를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매개체인 거예요. 처음에 말문을 틀 때, 예. 너는 MBTI가 뭐냐? 넌 M이야, T야? 그 첫 관문이야, 이게? 첫은 마이추고 그 과정에 꼭 MBTI가 나온다. 옛날에 혈액형 뭐야? 이런 거 물어본 그렇죠. 거 비슷한 예. 거네? 예. 나 개구라네, 그거. 스몰 토크를 배워야 되는데 배운 적이 없으니까 몇 가지를 막 올려. 말문 트는 법, 뭐 이런 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 학생이 마음에 들어. 어떻게 하지? 우리는 그러면 들이밀다가 맞고 막 상처받고 그렇지. 이러잖아. 옆에 사람들한테 걔 어디 사니 물어보고, 물어보고 막 상처도 뭐 받고. 좋아하니, 누구하고 친하니, 이런 거 그런데 물어보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유튜브에서 알아본다야. 어떻게 접근하면 그렇지. 좋은가. 네. 그러니까 게임 공략법 파악하고 비슷하네. 아주 중요한 접근이에요. 실제로 그걸 게임으로 간주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극우 성향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가 있어요. 많은 남성들이 거기 가서 배웁니다. 돈 80만 원을 내고. 그러니까
일종의 게임 이론처럼 픽업 라인 배우고 피컬 라이프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이 문장을 던져봐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개 사기거든 그거. 그렇죠. 관계를 맺는 법을 모르다 보니까 그 욕구는 넘쳐나는데 그 이성과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는 넘쳐나는데 자기가 주로 가는 사이트는 게임 사이트고 관계를 맺는 법은 연습을 못했어. 어떤 남자애가 여자한테는 이런 말로 해봐. 그렇지. 바로 꼬실 수 있어. 그렇죠. 그 새끼들 연애 못하는 새끼들이거든요. 그런 거 듣고 심지어는 돈을 내. 자기도 하고 큰 싶어가지고. 돈을 내. 개인 컨설팅도 해준다니까요. 아, 씨발. 문제가 뭐냐면 실수도 실패도 없는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실패할 것 같으면 no, 상처받을 것 같으면 no. 감정 자산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육각형 연애, 육각형 인간을 꿈꿔요. 이렇게 완벽하면은 실수도 실패도 마음의 상처도 없을까봐 예.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 예. 아주 드물게 있어요. 예. 불행해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살면 불행해요. 왜? 옆 사람이 괴롭거든요. 지 혼자 행복해질 수 없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육각형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나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야, 안 됐다. 제일 큰 원인은 상처의 경험이 없으니까 상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상처 받으면서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삶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지. 우리 세대가 그런 문제를 모르니까 교육과정도 0인 거예요. 대부분의 기성세대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이해해야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사람과의 관계를 막 어설프게 배우잖아요. 이렇게 들이댔다가 두드려 맞고 까이고 그렇지. 욕 먹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과정이 없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어준 씨를 두 번째 만난 날 긴장감이 풀렸어요. 왜? 감각적으로 뭔가 맞는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방금 처음에 내가 가졌던 그 감각이 없어요.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다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혹은 절반만 성공할 수도 있고 혹은 믿었다가 배신당할 수도 있고 수많은 관계들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그게 경험치로 쌓이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 배워가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실수도 실패도 없고 상처도 없이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매뉴얼 찾고 돈 주고 막 픽업 아티스트라고 그러고 매뉴얼 찾고 막 그 픽업 배우는 애들은 대부분 남성 애들이고 그러면 여성 애들은 어쩌겠냐는 거예요. 여성은 어떻게 돼? 엄마하고 한번 딸하고 산책을 해보세요. 딸의 입장에서 보면 엄마 행동 모든 행동이 위험한 행동이야. 딸이 그래요.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계속 그럽니다. 이해했어요? 그렇게 엄마가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한테 너무 쉽게 다가간다든가 그렇죠. 모르는 사람하고 왜 그렇게 대화를 오래 나누지를 한다든가 그렇죠. 엄마는 엄마의 감각으로 다 경각이 있거든. 이 정도면 들어가도 돼가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그 뒤에서 엄마 왜 그래? 그렇죠. 대학에 와서 모르는 친구들이 앉아있어? 그러면 마이추밖에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죠.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성인이 돼버렸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김현수 박사님이 이런 책도 내신 거예요. 그 공허하고 외로운 청년들을 극으로 데리고 가는 거구나. 그럴 수 있다. 김현수 박사님이 주로 정신분석을 하다 보니까 왜 20대 남성들이 극우화되고 있는가를 쫓아가다 보니 심리상담 하다 보니까 제가 막 혼자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에요. 학자는 리퍼런스 할 수 없는 얘기는 안 해요. 알았어.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아무 쓸모없는 선물을 선물하기. 저도 최근에 이런 당근 선물 받았는데 이게 아무 쓸모도 없죠. 근데 선물해. 맥락이 뭐예요? 세상이 모두 효율성을 물어보잖아요. 거기에 저항하는 거야? 저항하는 거 나름대로. 질렸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거 쓸모 있어? 라고 묻는데 질려가지고 그렇죠. 아무 쓸모 없는 것도 막 선물하는 네. 그 일종의 일탈이네. 그렇죠. 그거를 놀이로 저는 만든 그걸 거네. 저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항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지. 그렇죠. 쓸데없는 선물을 선물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감, 쾌락감, 안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스트레스로부터 풀리는 벗어나가지고 친구들끼리 서로 그렇게 하면서 너 진짜 쓸모없는 거 선물했더라. 깔깔깔 네, 이런 그렇죠. 거네. 네. 막 웃고 막 그래. 그 감각은 알겠어. 네. 저한테는 그런 선물을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내가 이들 세대와 잘 통한다는 거죠. 어준 씨는 우산에 막 그림 그려놓고 막 우리 세대의 한계야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그림이 있다고 비를 막아주지는 않잖아. 그렇죠. 네. 하지만 우산이 이렇게 멋진 게 왜 없지?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쓸모없는 그 쓸모 있다고 말하는 우리 세대라면 여기는 이 친구들은 그 단계도 더 알아 내려. 이거는
이런 거네. 끊임없이 너의 효용은 뭐니? 너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떤 계속 역할을 보자고. 할 수 있어? 너의 능력치는 뭐지? 물으니까 아니 아무 능력치 없고 쓸모없는 것도 선물로 주고받고 그러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너 진짜로 어떤 곳에도 쓸모없는 걸 줬더라? 너 성공했어. 깔깔깔 이런 그렇죠. 스트레스를 풀고 위로를 받고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위로를 받고 나한테 보내기만 해봐라. 우리 세대가 많이 올지 몰라요. 이 방송 보면. 나는 최소한 먹을 수라도 있어야 돼. 뭐. 이 세대가 또 재밌는 것은 어준 씨는 전반적으로 논리적이잖아요. 모든 서사가. 이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직접 공감 표시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좋아요. 좋아요. 공감. 좋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취향이 뭐지? 뭘 좋아하지를 아주 많이 생각해서 섬세하게 고려해서 선물을 줄 때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느껴요. 상대가 나의 취향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구나. 네. 이것까지 알다니. SNS 다 봐오고 평상시 하는 말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다. 그렇죠. 그 정도 돼야지 그 마음이 담긴 것이다. 평상시에는 편의점에서 아주 싼 거 먹고 살다가도 여자친구한테 막 몇백만 원짜리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그거 좋지. 알바도 하고 막 그래요. 그건 좋아. 네. 그러면 여성들은 다 그런 걸 좋아하나? 왜 안 좋아한다고 생각해? 많이 있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좋아해,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20대 애들한테는 아주 드물게 있는 일이지. 어. 그 현실적인 건 뭐냐면 얼마나 많이 생각해서 선물을 골랐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애들이 엄마한테 선물이 봐도 비싼 걸 좋아했어요. 내가 보기에. 아니, 비싸면 정성이 들어간 거야. 아니, 확실히 우리 제자들만 봐도 작지만 진짜 필요한 거 선물하면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마음을 가늠하는 법이 굉장히 섬세하고 정교해졌어. 네. 불안정한 상태잖아, 그렇죠. 이게. 네, 네. 외로운 상태야, 듣고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향도 추억도 흔적도 모두 사라진 상실된 그런 세대다. 외로운 세대구나. 고향 상실하면 마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철학적으로 만든 개념인데요. 파리, 베를린 이런 대도시에서 고향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극장에 가서 일상을 보내면서 어떻게 되는 이런 걸 연구했다면 지금은 고향만이 아니라 추억도 흔적도 없어요. 말이 없잖아, 이제. 아예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또 옛날 과자를 소환해요. 옛날 같아. 기껏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진 노스탈지아를 여기는 느낄 대상이 없으니까 옛날 과자 같은 거에서 찾는다. 레트로 감성이라고 그래요. 외로운 세대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이례적인 세대가 탄생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남성들이 더 우익화된 건 사실인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 너무 심해요. 정치가 그것을 자극해서 더 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이해해야 되잖아. 우리 세대가 조금 선입견을 내려놓고 아는 척하지 말고 그러게 내가 지금 최대한 가보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제 아빠의 권위는 싫어해. 그렇지만 남자다운 사람을 사고 싶어. 권위적인 아빠는 싫은데 나는 남자답게 살고 싶다고? 그렇죠. 자기가 그러면 남자답게 취급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낭만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인생 녹음 중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일상생활 속에서 부부가 녹음을 해요. 설거지하고 노래 부르고. 이 세대가 무엇을 꿈꾸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것들로. 무엇을 반응하는지. 무엇을 반하는지.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논리적인 걸 별로 안 따진다 했잖아요. 예를 들자면 김밥 천국 그러면 줄이면 김천이잖아요. 김천에서 김밥 축제를 하니까 그래 가자 막 이래. 말이 되냐 안 되냐는 안 중요해요. 김밥 천국을 줄이면 김천인데 김천에서 김밥 축제를 하니까 이것은 가야 된다? 그렇지. 천국 막 엄청 가요. 그래서 뭐 사진 찍고 올려 또. 나 김천 왔잖아. 그렇지. 이러면서. 김밥 천국 김밥 왔잖아. 만약에 우리 세대 때 이런 얘기 했으면 남자들끼리 했으면 야, 거길 왜 가냐, 씨발. 그러니까 이러겠잖아. 김밥 근데 천국하고 그러면 김천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그러면 대화 안 돼. 그런 친구하고는 끝나. 배제. 그러니까 여기서 재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세대는 그랬겠지. 야, 김밥 천국을 김천으로 줄여서 김천이 탄생한 게 아니잖아. 근데 친구들 재밌잖아. 와, 같이 가자. 재밌으니까. 굉장히 사소해. 그러니까. 사소한 데서 행복을 자꾸 찾아내려고 그렇죠. 해. 그런 건 좋은 거죠. 그런 거는 다른 세대한테 없는 거고 좋은 거라고 생각해. 근본주의로는 확실히 벗어난 거예요. 내가 아까 말했던 아르케로부터 벗어난 세대. 직관적이고 네. 자기 감각을 만족시키면은 그 아주 사소한 감각인데도 막 네. 재밌어하고 야 김천 김밥 천국을 줄인 그렇지. 거네. 아유 재밌다. 그렇죠. 뭐가 재밌어 씨발. 거기에 재밌어하고 흥분하고 그렇죠. 다 같이 가서 즐기자 여기까지 되는 거구나. 지금 Z세대가 보는 대부분의 사이트는 이런 것들이에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즐기라고 들었지만 그게 잘 안 되거든 우리는. 그렇죠. 안 되지. 되는 세대인데 네. 이 친구들은 그건 되네. 그렇죠. 어. 그게 되는 세대예요. 굉장히 소소하고 작은 데서 즐거움 찾아내서 막 그걸 공유하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네? 이거는 좋아.
다른 모든 세대가 다 갖췄으면 좋겠어. 그렇죠. 근데 이제 듣다 보니 이 친구는 부모가 안전망이구나. 삶에 깊숙이 들어가지를 못하네. 일단 저는 판단을 중지하고 더 가보겠습니다. 나는 계속 판단할게. 그렇죠. 자, 이런 조사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미 이루어진 조사를 모으기도 하고, 이걸 베이스에서 여론조사도 저희가 여론조사 꽂혀서 해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만의 지도를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 그렇죠. 거예요. 철학 교수님하고. 예. 그 최근에 굉장한 전문가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도와주고 있어요. 지난번에 선악의 저편에서 청년들을 보자 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했나 봐요. 그건 맞는 말이거든. 네. 그래서 저한테 엄청나게 많이 연락이 왔어요. 엄청? 김천. 이걸 뭐 빵 터지고. 그렇죠. 빵 터질 수는 있는데.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 감각을 공유하면서 몰려간다는 거잖아. 네. 지자체장이 이걸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시장님, 지금 김밥 천국하고 김천하고 연결해가지고 김천 김밥 축제 합시다. 그러면 시장이 미친 새끼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제가 김천하고 김밥 천국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망하는 건데 실무자한테 맡겼어. 그렇지. 그게 되냐? 됩니다. 해봐라. 해봐. 시장님이 잘 맡겼네. 그렇죠. 하여튼 내가 20대 때 내 친구들이 말했다. 꺼져 이 새끼야. 그랬는데 나는 내가 20대 때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는 안 놉니다. 그냥. 그렇다는 걸 우리가 파악해 보겠다. 그렇죠. 그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론조사 꽃하고 저희가 한 몇 달 동안 해볼 생각이에요. 예.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은 뒤에 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국이 극우화하고 있고 유럽도 극우화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는 가능하다. 끝!